슬기로운 대세 T. B 반짝반짝. 우. 안녕하세요. 저는 대세 국어학원에서 고등팀장을 맡고 있는 국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세국어학원에서 소등팀장을 맡고 있는 국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예비고1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국어 공부란 무엇이고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오는 친구들이니까 과연 고등국어는 중등이랑 어떻게 다를까?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중등국어에 대해서 특징을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중등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시험 유형도 보고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이제 특징은 성실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국어라는 과목을 완전히 이제 깊게 공부하고 뭐 문학, 비문학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시험을 낸다기보다는 정말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앉아서 똑같은 정보를 듣고 맞는 답을 고르느냐, 그런 이제 연습의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글 길이가, 그러니까 소위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그 단어나 아니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을 이제 했었을 때랑 그리고 지금 고등을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확실하게 지문의 길이가 비교도 안 되게 좀 길어지는 건 맞죠? 그리고 그 지문을 채우고 있는 어휘의 수준도 분명히 달라요. 맞아요. 지문도 굉장히 이제 길고 거기를 채우는 단어들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 시험지를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첫 시험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중학교 때 A등급을 조금 수월하게 받았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첫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공부를 조금 시작을 다시 하는데 물론 이게 잘 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내가 어려워서 이제 등급이 떨어졌고 거부감이 이미 생긴 상태인데 그거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인을 정리를 해보면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건 1차적인 원인인 거고,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국어라는 과목 자체에 거부감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그쵸. 그 겨울방학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지금 이야기한 이런 거부감이나 이런 원인들을 조금 없앨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저희가 뭐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또는 뭐 운동 뭐부터 해야 돼요? 하면 다 결국 답은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황금기, 그 겨울방학에 다른 과목도 과목이지만 제가 뭐 국어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어를 좀 매일매일 해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공부하기.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험을 볼 때는 사실 작품 수도 적고 아이들이 국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시 하나를 공부한다. 또는 뭐 비문학 지문 빌 게이츠 지문 하나 외운다. 이러고 시험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는 이제 예비고1 과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등 전 과정을 한번 초벌구이를 하고 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초벌구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아까 얘기랑 덧붙여서 이제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지문도 길어지고 어휘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해야 하는 양도 무지막지하게 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좀 과하게 그렇죠. 얘기한다면 정말 이제 읽어야 되는 텍스트 자체가 글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가 겨울방학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이것만큼은 준비하자라고 할 때 제가 먼저 생각하는 걸 얘기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문법 그쵸, 그리고 어려워하죠. 고전 문학이거든요. 결국에 내신 성적이랑 같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엮어서 고전 문학이랑 문법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8, 9살 때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쉽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한 번 외워놓으면은 고3까지 또 쓸 수 있는 정말 효자템도
문법과 고전문학이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네. 한 번 해놓으면 사실 뭐 맞죠, 다른 맞죠. 현대문학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보다는 오히려 내신 점수를 공부 안 하는 친구들과 벌려주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문법은 이제 개념이 가장 중요해. 무슨 과목이든 다 그렇겠지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개념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해보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데 혹은 문장들이 어떤 문장이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런 예시를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끔씩 교과서 내지는 이제 학습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너무 학원만 믿고 학원 프린트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기본적인 것부터 당연히 가르치지만 그쵸.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좀 생소한 어려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하는 것들도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학교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에 나오는 예시 단어들을 철저하게 조금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문법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게 역시나 이제 비슷하게 어려워하는 게 고전문학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 올라와서 1학년 때 문법과 고전문학을 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고전문학과 문법이 이제 핵심이 되는 시험 범위에서는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훅 꺼진단 말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느냐. 이게 내신에 조금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보통 이제 2등급, 3등급 안쪽으로 늘 잘 받아오는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면 눈물의 상담을 하시잖아요. 네. 항상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안 울어도 학원에 와서는 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엔 중학교 공부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 뭐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 나왔다. 네. 그럼 그 친구는 그것만 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시험에 윤동주의 뭐 자화상이 나왔다. 그럼 그걸 아예 별개로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전도 그런 것 같아요. 패턴을 공부를 해서 그게 이렇게 외워놓고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는 돼야 하지만 이 패턴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때 시험 범위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고1 때 분명히 시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고2 올라가서 그거를 다시 또 토막토막 내서 생으로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갈래별 이런 특징을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시대별 같은 뭐 단종의사 뭐 단종을 기리는 시대의 작품이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아예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냥 다른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정말 시대별로 흐름을 파악하고 대표작을 외워서 그렇게 좀 아울러서 외우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1등급을 받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이제 그런 팁일 것 같네요. 네. 드리는 말씀을 요약해보면 고전문학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하는데 시대와 함께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만약에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고전문학은 중세국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쵸. 해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읽어야 하고 고전 어휘 같은 경우 중요한 것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돌고 돌아 암기겠네요. 맞아요. 자, 저희가 이제 고등 입학 후 내신까지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과목이 이제 너무 많다. 그래도 하나만 정해주세요. 혹은 두 개만 정해주세요. 한다면 고전문학 그리고 문법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라. 지금 이 부분이 점수 따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맞습니다. 것이다. 결국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대와 폭넓게 공부를 좀 해야 하고 개념을 중시해서 철저히 암기하고 예시까지 많이 알아둬야 하고 결국에는 뭐 기본적인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돌고 돌아서 다시 실행하는 자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 쫄지 마세요. 결국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를 하면 돼요. 근데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될까 봐요.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더 해야 되는데 쉽게 가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하라는 거는 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1부를 좀 얘기해봤어요. 예비고1 과정에서 어떻게 국어를 준비해야 되는지, 나아가 내신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봤고, 2부에서는 저희가 좀 많이 받았던 학생, 학부모 또는 이제 같은 동료 교사, 선생님들한테, 강사분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누워있는데? 대세 국어학원 원장 신창 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어 잘하는 방법은 세 글자입니다. 침착해.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국어 지문을 보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 저는 생각하고, 성급함, 그것이 가장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급하게 읽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하고 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이 안 읽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착해 하면서 국어 지문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팁을 준다면, 우리는 눈으로만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름의 동글, 세모, 네모해 가면서 지문에 표시를 해놓고 지문을 본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학습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국어 학습 될 수 있도록 저 대세 국어학원 원장 신창근이 응원합니다. 추후. 조태꾸알, 조태꾸알. 조태꾸알. 조태꾸알, 조태꾸알. 댓글 좀. 파이팅! 아니에요.